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제가 매주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5월 4주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주 마이너스 0.04% 하락,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2% 하락으로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6월 1주 차이는 지난주 마이너스 0.02% 하락, 이번 주는 0.00%로 10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기사는 다릅니다. 모 방송국 기사의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서울 집값 다시 상승, 갭 메우기, 중저가 아파트 강세,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고가 아파트보다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이 전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과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되면 서민들과 중산층은 마음만 바빠집니다. 소득 양극화로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정도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사를 접하다 보니 국민들 다수는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요, 5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올랐다는 보도입니다. 강북은 0.12%, 성북은 0.11%, 노원은 0.09%가 올랐고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송파구와 강동구는 0.02% 상승, 강남구는 마이너스 0.03% 하락했다고 하는데,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5월 4주 차이는 송파구는 마이너스 0.04% 하락, 강동구는 마이너스 0.05% 하락, 강남구는 마이너스 0.08%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6월 1주 차이는 서초구는 마이너스 0.04% 하락, 강남구는 마이너스 0.03% 하락, 송파구도 마이너스 0.04%가 하락을 했습니다. 분석 내용이 이렇게 다릅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부동산 114에서는 강동구와 송파구는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은 강동구와 송파구가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은 상승하고 어느 한쪽은 하락했다고 하는 걸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국민들은 헷갈리기만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의 기사도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줄었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게 되면 3월 거래량이 4,400여 건으로 2월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지난달에는 여기서 3분의 1이 더 감소한 3,000건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데요. 이번에는 딱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이 있지만 이번 사태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고, 최근 가격이 급격히 오른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상승을 염두해 주인들이 집을 다시 거둬들이는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저가 집들 위주로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 기사인데요. 우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6월 말까지인데요. 이를 위한 절세 목적의 급매물들이 팔려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고, 여기에 정부 규제로 고가 아파트 매수의 부담이 커지면서 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몰리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죠. 또 고가 아파트는 15억 초과는 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는 건 기정사실이죠. 지난 3월부터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만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1분위와 2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이 최근 2달간 다른 분위보다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강남 최대 재건축 수주전으로 꼽혔던 반포 3
주거구역 시공사가 결정이 됐죠. 삼성물산이 입찰 경쟁사인 대우건설을 제치고 공사비가 8천억 원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거구역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반포 일대 재건축 수주전이 지금 마무리된 건데요.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간 반포에서만 6,500가구가 임시 거주를 위해 이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인근 반배동 일대 약 2,000가구도 올해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인근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재건축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인근 지역에서는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다시 본격적으로 작동되므로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12.16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16 대책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요. 강남 아파트 2% 잡혔는데 성북구는 10%가 상승하다.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쎄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기사 같은데요. 한국감정원 자료조사는 0.02% 상승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네요. 평균 5%인데 한국감정원은 0.02%.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4.98%가 차이가 납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제가 0.02% 상승했습니다. 12.16 대책 이후에 말이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네요. 4.98%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상구는 2% 안팎 상승에 그쳤으나 동대문구, 성북구는 비강남구는 최고 10% 넘게 뛰며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것도 좀 과장된 표현 같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동대문구는 0.61%가 상승했습니다. 성북구는 0.37%가 상승했어요. 평균입니다. 그렇다면 9%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집값을 올리려고 이런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언론 기사들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1일 말이죠.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원의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65만 원으로 5개월 전인 작년 12월 1,016만 원과 비교해 4.9% 49만 원이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3.3제곱미터당 163만 원 오르고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4,156만 원이 상승한 셈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상승폭은 직전 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7.0% 오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누그러진 것이다. 최근 5개월간 강남구 아파트 값은 평균 2.3%, 서초구는 2.2%, 송파구는 1.5%가 오르는 데 그쳤다. 고가 아파트들은 사실상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또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12.16 대책 이후에 강남구는 2.27%가 하락했습니다. 서초구는 마이너스 2.37% 하락, 송파구는 마이너스 1.50% 하락했는데 이렇게 또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원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들 강남 상구는요, 서울 전체 25개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적은 3개구에 해당한다. 직전 5개월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구는 7.5%, 서초구는 8.0%, 송파구는 10.8%에 달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상승세가 크게 꺾인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서 12월까지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12.16 이후에는 사실상 가격이 떨어졌죠. 그런데 반면 동대문구는 최근 5개월 사이 아파트 값이 평균 10.2%가 올랐고 성북구는 10.1%가 오르는 등
10% 넘게 상승했다. 그런데 제가 또 한국감정원 조사해보니까 동대문구는 12.16 이후에 0.61%가 상승했고 성북구는 0.33%가 상승했는데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9%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됩니까 이거? KB 국민은행 부동산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 자료가 맞다면 한국감정원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가 믿음이 안 갑니다. KB 국민은행에 의하면 강북구는 7.7% 상승, 구로구는 7.3% 상승, 금천구 7.2% 상승, 관악구 7.0%가 7% 넘게 올랐고 강동구 6.5%, 서대문구 6.4%, 양천구 6.4%, 동작구 6.0% 등 6% 넘게 상승했다. 영등포구는 5.6%, 은평구는 5.5%, 마포구는 5.3%, 중량구 5.1% 등 서울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5%를 넘겼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인상되었다는 기사들만 즐비합니다. 정부가 말이죠. 12.16 대책에서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권 아파트 값은 오름세가 꺾였지만 비강남권의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풍선효과로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런 기사입니다. 상승세는 다소 꺾었지만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서 서울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8억 9,471만 원으로 9억 원에 바짝 다가섰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평균 아파트 값은 강남구가 16억 7,570만원, 서초구가 14억 6,088만원, 송파구가 11억 4,171만원 등으로 강남 상구가 모두 소위 84제곱미터는 국민주택 아니겠습니까? 10억 원을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강남 상구를 제외하면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마용성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구 중 한 곳인 용산구가 유일하게 11억 6,209만 원으로 10억 원을 넘겼고 성동구 9억 9,666만 원, 마포구 9억 6,949만 원, 10억 원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84제곱미터 아파트 값이 평균 6억 원 이하인 곳은 은평구 5억 8,707만 원, 강북구 5억 5,437만 원, 중량구 5억 4,622만 원, 금천구 5억 4,140만 원, 도봉구 5억 3,102만 원 5곳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요 화가 납니다.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야지 급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면 말이죠.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역보험의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사실은 소득도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지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말이죠. 이번 사태 이후로 장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고요. 앞으로 엄청난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부동산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요. 철저한 임장 활동을 통하시고 그리고 매매가격 동향 분석을 통해서 하락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 하락기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재테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하루빨리 서민들을 위하고 중산층들을 위해서 집값이 안정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